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은경 배우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여행가 나날에서 각본가 이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와이 배우님. 안녕하세요. 가와이 유메입니다. 今日は来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人で少しでも皆さんにいいお話を届けられればなと思うので、ぜひ楽しんで帰っ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와이 유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은경 배우님과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함께 GV를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기대되는지 은경 배우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여행가 나날 개봉하고 나서 항상 조금 아쉬웠었던 게 여름편에 이제 촬영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이제 여름편에 나왔던 배우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연기를 하시고 촬영에 임하셨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런 저의 기분이 관객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가와이 유미 배우님이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늘 GV로 또 촬영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도 영화의 한 관객으로서 오늘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방금 은경 배우님 말씀을 들은 가와이 유미 배우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はい、こんなたっぷりの時間ティーチインをさせていただけることってあんまり日本でもないですし、で韓国でソウルでウンギョンさんと一緒にこういう場所に立てるっていうことは本当に貴重な機会だと思うのですごく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 이렇게 정말 장시간 그래서 그 TG 그 GV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것도 서울에서 이제 은경 배우님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 미리 받았던 관객분들의 질문도 있고요. 제가 준비한 질문도 있고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몸의 감각으로 체험하게 하는 영화잖아요. 극 중에서 우원우마 감독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딱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배우님들도 현장에서 몸의 감각에 의존해서 연기를 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 영화였어요. 뭐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거고 뭐 원작도 보셨을 거고 하지만 완성본을 봤을 때 연기하면서는 미처 몰랐던 감정이나 어떤 장면이 있었다면 그걸 마주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지점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은경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했을 당시가 떠오르는데 관객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빵빵 터져서 웃으셔서 촬영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짝 웃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빵빵 터지면서 웃을 거라고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유머를 많은 관객분들께서 좀 공감해 주시고 재밌어 해 주시는 부분에서 많이 놀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연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슬럼프에 빠져 있고 고민이 있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심경에 맞춰서 연기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코미디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경에 좀 중점적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좀 예기치 못한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지고, 이게 뭐랄까, 그 찰리 채플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 말을 좀 실로 경험을 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도 이 말씀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많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신은경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호흡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맛도 좋았지만 상황 탓도 있지만 배우님이 가진 특유의 그 공기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영화에서는 뭐랄까, 대사와 대사 행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여겨졌었고, 실제로 촬영했을 때도 감독님 포함해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저희가 여겨서 촬영을 했고요. 이미 GV를 또 통해서 아시는 관객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재촬영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장면밖에 없지만 처음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이제 대면해서 대화하는 장면은 사실 재촬영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촬영했을 때 처음에는 좀 만담 형식으로 연기가 되었었어요. 조금 더 코미컬하고 좀 더 유머러스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자아냈었는데, 감독님께서 곰곰이 좀 며칠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 장면을 좀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영화 안에서의 어떤 유머의 밸런스가 조금 벗어난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이제 재촬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사들이 좀 몇몇 개 좀 없어지기도 하고, 좀 더 이 두 사람이 정말 어색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자아내는 유머러스함을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재촬영할 때는 더 담담하게 대사를 치고 화내는 것들을 좀 염두하고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덜어냄의 미학이 굉장히 돋보였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가와이 유미 배우님의 감상도 들어볼게요. そうですね、引き算のことで言うと、私は完成を初めて見た時に冬編のこと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全く知らなくて、冬編の脚本はもらわない状態で撮影しましたし、なんならイーさんは脚本家じゃなくて漫画家になるっていう設定もあったりとか、かなりもう冬編に関しては一観客として見るぐらい客観的に見た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意味でそぎ落とした映画だなっていうことはすごい感じました。夏編も撮ったシーンがカットされてたりとか、セリフが少なくなってたりとか、すごく撮影から編集に至るまでにかなり練り直して作られた作品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예, 정말 덜어냄이라는 그런 의미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완성된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이제 겨울편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겨울 각본을 받지를 않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각본가 이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받았을 때는 각본가가 아니라 이제 만화가라는 설정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편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한 사람의 관객으로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 여분의 것을 다 덜어낸 영화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름편에 관해서도 찍을 때 이제
이제 찍은 장면이 상당히 많이 좀 커트가 됐고 또 이제 대사량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덜어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에서 이제 그 편집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약간 이어서 질문을 해보면 그 나기사라는 카와이미 배우님의 그 캐릭터, 그 인물이 첫 등장할 때 관객들은 이미 극 중 극이라는 거를 알고 보게 되는 격이라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독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그날 그 현장에서 그 뒷좌석에서 일어나는 그 컷을 찍을 때 아 이건 극중극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그때 결심했다고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또 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그때 일어나시면서 카메라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컷이 영화에 쓰이진 않았지만 그 설정이 바뀌면서 어떤 연기의 방향성이 바뀐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설정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거기 존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そうですね、その瞬間に監督がやっぱり漫画ではなくて映画にしようっていうことを決めたのは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知らなかったので私はプランを変えたりせず、これが劇中劇であることをあんまり意識しないで演じるっていう方向性でいいですかって最初に監督に確認してた、そのまま行きましたね。監督が僕はそれを考えるけど河合さんはあんまり考えないでいいんじゃ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たので、シンプルに夏編っていう短編映画を作る気持ちでいました。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감독님은 역시 이것은 극중극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간은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제 연기 플랜을 뭐 바꾼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극중극이라는 것을 뭐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감독님한테 여쭤보긴 했어요. 이것을 이제 그 방향을 안 바꿔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감독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할 테니 이제 그 유리 배우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이 여름편에 관해서는 그냥 단편 영화를 한 편 찍는다 이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자생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そうですね、それは私があんまりそのフィクションの登場人物であるっていうことを意識しないでお芝居してたからかもしれないです。はい。 그것은 제가 이제 그 픽션의 어떤 뭐 등장인물이다? 예, 이런 것을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해서 그렇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우님 특유의 존재감도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스크린을 완전히 덮쳐오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은경 배우님한테 이제 연달아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님도 관객이긴 하지만 사실 저 인물을 탄생시킨 작가로서도 이 영화를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또 다른 눈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인물이 행동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은 다른 감정을 자아내질 것 같거든요. 네, 그 장면, 영화를 보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강당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감독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제 얘기가 되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각본을 쓰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계속 슬쩍슬쩍 웃어요. 이제 쓰면서. 그러니까
즉, 이라는 작가는 이 대본을 처음 쓸 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대본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썼을 것이다. 근데 완성된 작품을 직접적으로 보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톤앤 매너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오는 어떤 당황스러움을 뭔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영화를 이제 여러분을 보면 뭔가 관능적인 것도 있으면서 뭔가 죽음을 뭔가 이렇게 표시하는 뭔가 죽음을 이렇게 좀 느끼게 하는 어떤 장면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렇게 설핏설핏 웃으면서 썼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좋다고 해야 돼,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자기 자신 안에서의 이제 의심이 있는데 또 이제 교수한테 들었던 얘기는 굉장히 강능적이고 섹시한 영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당황스러움을 그 장면에서 좀 연기로 표현을 했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심은경으로서의 그 영화를 이제 봤을 때는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굉장히 특히 가와이 배우님의 그 스크린으로서 봐도 뭔가 압도되는 그 힘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뭔가 에릭 로메르의 어떤 영화 같기도 하면서 또 일본 영화 특유의 어떤 잔잔함과 고요함 안에서 느껴진 어떤 어두운 부분, 그런 색채들도 좀 느끼게 되었고,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봐서 너무너무 멋진 단편 영화가 아닌가. 그 단편 영화로서도 너무 그 작품이 되게 훌륭하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 이는 시나리오 작가이신 감독은 아니니까 뭔가 구현된 이미지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은 재미있다고 느껴지게 썼지만 이 사람의 감출 수 없는 자의식과 무의식이 그런 멜랑콜리로, 그런 타나토스로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그 안에서 그 작품을 연출한 감독은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껴서 영화가 또 그렇게 탄생이 되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극중국의 여름편 안에서 여기 이제 시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 빠져서 이제 죽었는데 문어가 그 시체를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라는 작가는 좀 재미있는 장면으로 좀 약간 블랙 코미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염두에서 썼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으나 그게 또 영화가 또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또 영화가 그게 또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어떤 미야케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어떤 생각과 철학이 좀 보였었던 구간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유미 배우님이 저는 그 섬 마을 여기저기를 막 걸어다니고, 물론 실제로는 더 찍힌 장면이나 컷들이나 대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결과적으로 본 이미지들이 그냥 하염없이 걷거나 바람을 느끼거나 부유하는 이미지였거든요. 목적 없고 정처 없이. 근데 사실 그런 정서를 스크린 너머로 관객한테까지 전달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감각으로 현장에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そうですね、すごく私が捉えようとしていたのは抽象的なもので、さっきウンギョンさんが言った死の匂いみたいなことだったり、官能っていうキーワードもそうだし、浮遊感とか目的のなさとか、そういうことは原作からもキャッチできるし、
三宅さんと共通のキーワードとしてあったんですけど、こうそこからどう具体的に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難しくて、結果あんまり設定を掘り下げなかったですね。この渚っていう人がどういう人生を生きてる、どういう背景がある人なのかっていうのをそんなに掘り下げずに、島にいる感覚、島で夏男っていう人と出会うその場の感覚っていう方を根拠にしながらお芝居をしていきました。 예,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래서 파악을 했던 것은 좀 상당히 추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은경 배우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신 어떻게 보면 좀 죽음의 이제 냄새라고 할까요? 죽음의 기운, 뭐 아니면 또 관능적인 그런 느낌, 또 이제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느낌, 또는 이제 목적 없이, 그리고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캐치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미야케 감독님과도 그래서 제가 공통으로 갖고 있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설정을 너무 이렇게 깊이 파고들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기사에게도 뭐 전사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나기사의 전사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려고 하진 않았고, 나기사라는 그 여성이 섬에 가서 나츠오와 만났을 때 그 감각을 저는 이제 근거로 삼아서 연기를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でわずかながら監督が残してた背景っていうのを渚がセリフで言ってるところが実はあって、なんで渚がこの島に旅行に来たかとか、それを最終的に編集で削ってるんですけど、だから台本よりもちょっとだけこうもっと不思議に見えるように、もっとちょっと奥行きが狭まって見える、ミステリアスに見える夏編になったなと思うんですけど、だから冬編が始まった時にすごい夏編のことを思い出すとファンタジーに感じるっていうか、夏を見てる時は生々しく感じてたけど、冬が始まるとなんだろう、ちゃんと物語、フィクションを見てたんだなっていう感じがするところが面白いなと思いました。 예,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이제 작게나마 그녀의 이제 배경에 대한 좀 대사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나기사의 대사였는데 이제 그녀가 왜 이 섬에 왔는가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이 되었습니다. 덜어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대본에서 이제 있었던 것들도 그런 식으로 좀 줄여 나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여름편의 부분이 좀 더 좀 이렇게 좀 신비롭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깊이가 아주 좁혀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스테리어스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름편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겨울편이 시작이 되었을 때 여름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판타지적인 그런 이제 풍모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편이 여름편을 보고 있을 때는 좀 상당히 리얼하다, 이렇게 생생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겨울편이 시작되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픽션을 봤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여름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하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공포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더 갖고 싶음에서 오는 어떤 애틋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 환영, 욕망 같은 거라는 전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그 생각을 더 강하게 했냐면, 바닷가에서 막 비바람이 불 때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빠져서 그 강의실을 비추잖아요. 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처음 봤을 때는 당혹스러웠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확 거리두기를 하다니. 근데 좀 특이했던 편집은 그때 학생들을 보여주고 이의 얼굴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번 다시 돌아갔을 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 그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そう
ですね、すごく大きな選択だなと思います。一回戻るっていうのは。でもなんだろう、夏編のエンディングに浸る前に一回そこでハッとする、一回あ、これ映画だったんだって思い出す瞬間になってると思うので、一番最初のシーンで脚本書いてるところが映ってるから映画だってことは分かって見始めてるはずなんだけど、私は忘れちゃってたんですね、途中まで。で、講義室のカットになった時に、あ、映画だったんだって思い出すきっかけになったので、なんかこうそこから夏編のラストを見ることでちょっと冷静になれるというか、お客さんがこの映画をあくまでも主人公の E がどう見ているかっていう視点にクールダウンできる時間がなんか設けられたのかなと思いました。 예, 글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 전환은 상당히 저는 좀 큰 선택이라고, 엄청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그 여름편에 이제 그 엔딩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게 영화였구나라는 식으로 좀 사람들한테 상기를 시키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장면에, 그러니까 작품 오프닝에서, 그러니까 이가 이제 각본을 이제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화겠거니 하고 이제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편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보시면서 도중에 그 영화라는 사실을 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것이 이제 그 강당이 이제 비춰지는 그 순간에 이게 영화였구나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그러니까 상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여름편의 라스트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객들이 좀 그 냉정을 찾는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쿨다운을 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그 주인공의 이가 자기가 이제 쓴 각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들에게 좀 쿨다운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을 좀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데 은경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하 동문이고요. 너무 훌륭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또 공감도 가면서 동시에 또 영화를 이렇게 뭐랄까 공감이 되면서 되게 뭐랄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들을 많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장면이 가장 이 영화에서의 스펙타클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제 관객으로서 감상을 짧게 말해도 될까요? 네. 아까 되게 신비로운 존재 같은 느낌으로 비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존재 자체를 영화 그 자체에 비견해서 생각을 했다고 했고요. 어쩌면 이가 보고 나서, 이 얼굴을 보고 나서 다시 나오는 그 나기사의 얼굴은 자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기사를 우리가 문득 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서 바람을 뭔가 훔쳐가고 싶었다 그랬거든요. 특히 여름편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이제 흘러가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바람에 이제 흩날리는 나무들, 풀들이 이제 많이 인서트로 보여지는데, 뭔가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딱 사라졌을 때 어떤 여운을, 가와이 유미상의 얼굴을 그 가와이상을 이제 통해서 뭔가 바람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변에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 얼굴이 갔다가 다시 가와이상으로 엔딩을 하는 게 뭔가 그 여운을 뭔가 더 느끼게끔 하는, 어떤 강조하는 그런 어떤 연출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영화였으면 그 백샷으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얼굴로 돌아갔다는 거는 스크린에서 사람의 얼굴을 완전 클로즈업은 아니고 바스트 정도였지만, 스크린에서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현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漫画の原作の一番最後のコマがバックショットなので、そうじゃなくて、しかもそのコマっていうのは完全に再現されてるんですね。多分傘を私が差していて浜辺があってっていう、そのショットも途中で入ってきたんだけど、最後私の顔に変えてるので、多分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大きい意図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私はその時の感情はそうですね、夏男に対してそれまで向かってたんですけど、海の中で夏男だけに自分の集中力が向かってたんですけど、夏男を海に置いてきてふっと引いてみた時に、その自分の手が及ばない自然の恐ろしさとか、曇ってて雨が降ってて、一歩間違えたら私たちは死んでしまう人間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恐怖として、または不穏さとして感じてい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 만화 이제 원작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백샷으로 끝나요. 백샷으로 끝나는데 이 이제 그 만화에 이제 그 콤마들을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좀 재현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있었던 그 제가 맡은 역할이 우산을 쓰고 있고, 또 이제 그 해변에서 그래서 찍힌 그 해변에 이제 그 샷도 도중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 쇼트가.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제 얼굴을 넣은 것은 아마 이제 지금 기자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엄청 큰 이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쇼트를 찍을 때 이제 제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저의 이제 그 집중력, 그 순간에 이제 그 제가 맡은 역할의 집중력은 나츠오한테 쭉 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나츠오를 이제 보면서 제가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그를 봤을 때에는 내 손이, 내 힘이 이제 그 미치지 않는 그 자연의 정말 엄청난 그 좀 힘이라고 할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보면은 그 가혹한 좀 힘이라고 할까, 또 흐리고 이제 그 비가 내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잘못한다라면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공포감이라고 할까, 좀 그 으스스한 그런 좀 쎄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이 이제 각각 여름편, 겨울편에 출연하셔서 영화 안에서 만날 일이 없지만 각각의 현장에 가보셨다고 들었거든요. 견학을 가신 거겠죠? 어떻게 찍고 있는지, 그때 어떤 장면 찍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갔을 때는 딱 그 바다 안에서 이제 서로 수영을 하는 씬을 이제 찍으려고 했을 때 이제 갔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간 이렇게 오막 같은,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붕 밑에서 오두막 같은 데서 이제 미츠마메라고 이제 그 디저트, 일본식 디저트를 같이 나눠 먹는 씬을 찍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장면이 탄생할지 그때는 좀 예상이 안 됐고, 사실 가늠이 되게 안 됐었고, 그리고 고생을 조금 하셨었어요. 그 비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물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비 설정을 이제 비를 뿌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또 눈에 들어가고 그러면 좀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 그 짧은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장면들을 이제 찍는 데 있어서 또 가와이상한테 또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들어보고 싶고, 고생은 많이 하지 않으셨는지. 그때 약간 두렵지 않으셨어요? 어떠셨는지. 은경 배우님, 그때 혹시 나도 저런 고생을 하게 될 건가? 라는 두려움은 없죠? 저요? 나는 눈 속에 파묻히려나? 이런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하고, 근데 이제 촬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자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はい。そうかそうか。あのシーンはやっぱり
大変でしたね。で冬編よりも本当にちっちゃい島だったので、スタッフが少人数しか連れて行けなくて、もうプロデューサーまで海に入って雨を降らせてるような現場だったんですけど、みんな働いてみんな大変な中だったシーンでしたね。 예, 우선 네, 그 해당 이제 해당 장면을 찍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편 대비 워낙 저희가 촬영을 했던 장소가 아주 작은 섬이었다 보니까 스태프들을 많이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프로듀서분까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일을 도울 정도로 현장에 있던 정말 전원이 다 이게 다 몰려들어서 일을 할 정도로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はい、私が行ったのはベンゾンさんの宿のセットには行けなくて、盗みに行く家、잉어를 네, 훔치러 가는 恋を盗みに行くお金持ちの家をちょっと外から見させてもらって、で途中使われ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猫がいるんですよ、部屋の中に。それはなんか奇跡的に多分撮れてたやつで、私が「こんにちは」とか言って行こうとしたら「シッ今猫がいるんで猫撮ってるんで」みたいな感じでちょっと止められました。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겨울편 그 견학을 갔을 때 찍고 있던 장면은 저는 이제 그 벤조 씨의 이제 그 여관 그 세트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은 이제 그 비단이거 나중에 훔치러 가는 그 부잣집 그 세트를 구경을 갔었고요. 그때 좀 바깥에서 조금 볼 수가 있었는데 도중에 아마 이제 그 화면에도 잡혔겠지만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고양이는 기적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조용하라고 지금 고양이가 있다고 얘를 찍어야 한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막 제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유미 배우님이 그때 심은경 배우님 보고 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느꼈다는 것과 또 영화를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담기고 싶다, 저런 식으로 화면에 담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저런 식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なんだろう、冬夏をまず見て冬が始まって全部見終わった時に反省したというか、シムンギョンさんが素晴らしくて私には才能がないと思いましたっていう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でもなんか、なんだろう、説明難しいんですけど、例えばさっきおっしゃってた各シーンで自分が面白いと思いながら書いてる、ちょっと笑いが漏れそうになりながらまた書き始めるみたいな気持ちの説明が過剰ではなく、その瞬間だけで表せることが本当に素晴らしかったし、それがあざとくなくて品があるなって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여름편을 보고 이제 그 겨울편이 시작이 되고 저는 이제 이 작품 전체를 다 봤을 때 좀 반성을 했습니다. 심은경 배우님께서 워낙 너무 훌륭하셔서 저에게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식 이것을 좀 뭐 설명을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제 언급이 되었던 그 이제 글을 쓰는 그 각본을 쓰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 이제 이렇게 웃는 있잖아요. 푹 웃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그 장면에 대해서 연기에서 뭐라고 할까 그 본인의 그 감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 그 표현이 과하지를 않고 그런 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순간만으로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뭐라고 할까 좀 자비적이질 않고 좀 그 품격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경 배우님도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일단 너무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기사라는 캐릭터의 이 부유하는 어떤 영혼, 참 그런 걸 연기로서 표현하는 게 되게 저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표현을 하는지 굉장히 알 수 없는 굉장히 신기한 힘을 가진 배우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지만,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더욱더 이 가와이 배우님의 진가를 좀 느꼈달까? 네, 저한테는 없는 어떤 연기적인 힘을 가진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배우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또 그 매력이 보여졌고, 또 가와이 배우님 어떤 힘을, 연기적인 힘을 좀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이 여름편이 좀 배우님의 특히 연기에 좀 성립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止まらないですね。また運行さんを褒めたくなってしまう。 예, 정말 저희가 무슨 칭찬 배틀처럼 예, 좀 멈추질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다시 또 은경 배우님께 또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네. 사실 더 듣고 싶긴 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품격이 있다, 아름다움과 힘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찬사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미야케쇼 감독님이 굉장히 캐스팅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여름편에 등장하는 인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겨울편에 등장하는 인물이 존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표현해줄 배우님들을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미야케쇼 감독님과의 이번 작업이 두 분한테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 좀 들어볼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이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한 탐구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항상 특히 저는 이제 배우이고 연기를 담당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내 연기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올지, 어떤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지에 특히 더 중점을 맞춰서 항상 촬영에 임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는 이 전체적 포괄적인 거를 좀 보게 되는, 영화의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해준 작품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 영화라는 거를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기를 또 해야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흐름을 볼 수 있게 된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촬영을 할 때도 항상 감독님하고 앵글을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장면에서는 움직이면 좋을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뭐 조금 이렇게 살짝 뭐 돌아본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살짝 있는 게 좋을지를 항상 매번 상의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왔던 장면, 이제 영화였거든요. 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라는 것들을 좀 그런 식으로 확 좀 더 넓게 바라보니까 이 작업이 너무나 즐거운 작업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 뭔가 그 즐거움을 어느 순간 저도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와 같이 어느 순간에는 좀 잊고 살았을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에 더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이 영화 전체를
우리가 함께 어떤 뜻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전체를 뭔가 포용한 힘이라든가 또 감독님이 뭔가 협동심이랄까 그런 거를 좀 같이 느끼면서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게 결코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 그런 생경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 다시금 좀 그래 뭔가 지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좀 힘을 내서 나도 더 열심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정말 영화의 그 메시지와 같은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무의식적으로이든 의식하셨든 간에 이 마지막 걸어가는 장면을 찍어보고 싶다고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장면이 탄생할 줄은 좀 예상을 못했고요. 뭔가 좀 정말 유유자적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그거였어요. 이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레고리 팩이 그 궁전을 이제 보면서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을 좀 연상하면서 감독님한테 좀 그 마지막 장면 좀 찍어보면 좋겠다. 이제 로마의 휴일 그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사실 드렸었는데, 감독님께서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찍었을 때는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이 아닌 눈밭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15분 동안.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장면과는 다르게 걸음이, 당연히 거기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삐끗삐끗되고 걷는 모습, 눈에 발이 푹푹 빠지다 보니까 약간 움직임이 좀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면모도 보이면서 좀 뭔가 서툴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뭔가 제가 상상한 장면하고는 다른 장면이 또 나왔지만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그 엔딩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감독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 감독님의 연출에 굉장히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촬영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게 눈밭에서 막 비틀비틀대면서 걷다 보니까 막 웃으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이랬었거든요. 굉장히 막 깔깔 웃으면서 되게 이상하게 걷는다 이러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었는데, 완성된 영화에서는 어떠한 뭉클함도 느껴지게 하니까 이게 바로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이 장면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는 순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금 확인하게 된 장면이었었어요. 네. 감독님의 어떤 판단 안에 그 그림까지 보였었나 보다, 그죠? 네. 네, 이제 가와이 상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はい、三宅さんとの仕事は本当に素晴らしい経験でした。今、運行さんが言ってたみたいに、本当に一緒に映画を作っているチームの一員としてみんなを見てくれるし、誰のこともコマだと思っていない、自分が使っているコマだと思っていないというか、みんなで一緒に映画を作るっていうことは楽しいんだよっていうのを教えてくれるような人で、繊細でとても賢い方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でもリーダーシップがあって、ちょっとこう部活のキャプテンみたいな、みんなをこう引っ張っていく力すごいある、話すのも上手な人で、いろんな面があるなと思います。とにかく楽しい。
예, 위아킹 감독님과의 작업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은경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다 같이 영화를 만드는 팀의 일원이다 이렇게 좀 느끼게 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그 누구도 내가 쓰는 어떻게 보면 장기 말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이 부품이 아니다, 성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같이 이렇게 그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작업이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리하신데 거기에 이제 리더십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서클의 좀 주장 같은 식으로 좀 모두를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서 좀 이끌어가는 그런 힘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워낙 또 말씀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다양한 이게 저 면모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카와이-상이 해외에서 했던 인터뷰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인상은 굉장히 진지한 분이고 연기에 완전히 이렇게 딱 몰입되어 있는 사람? 배우라는 직업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네. そうですね、例えば他にとても人生をかけたような趣味があってこれを仕事として捉えてたらまた違う姿勢に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あんまり他にやることがないというかこれがこの、お芝居のこととか映画のことを考えるのが好きだし結構これだけで生きていて楽しいタイプです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직업 말고도 다르게 이제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취미가 있다면야 좀 다른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도 싶긴 한데 또 표현은 그렇지만 배우의 또 녹지라고 달리 이제 할 일이 좀 떠오르질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연기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이것만으로도 살아가도 저는 즐거운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와이 씨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으로 되게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인터뷰나 GV도 두 번 하시고 많은 것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셨는데 그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はい、もうちょっとゆっくり来られたらよかったんですけどそれでもこの明日を入れて3日間すごい充実した時間になると思いますしとにかく観客の皆さんの熱を感じられたことが一番嬉しかったですね。韓国にちゃんと作品が届いてるんだっていうのももちろん旅と日々も含めてすごい感じました。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일정으로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일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제가 3일 동안 아주 정말 알찬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관객분들의 이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이 한국의 여러분들께 제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이 여행과 나날도 포함해서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작품이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관객분들 대신해서 얘기하면 또 와주세요. 絶対また来たいです。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자리를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은경 배우님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꽉 찬 관객석을 보니까 참 제가 더 큰 감동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게 될 줄 사실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관객분들께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항상 이제 좀 아쉬웠었던 게
뭔가 가와이 유미상과 좀 이렇게 또 GV를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또 여름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배우님이 또 직접 와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너무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많이 또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와주시는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쉬우니까 가와이상도 마지막 인사할까요? はい、皆さん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ごく「旅と日々」っていう映画は私は心から大好きで、もし自分が出ていなかったら今年のベスト映画とかに絶対選んでたなと思ってファンなんですけど、それにはやっぱりシムさん演じた主人公の魅力っていうのもすごく大きくあると思いますし、一緒のスクリーンに映れてよかったなと思うし、だからもし次ご一緒することがあれば同じシーンがあることを願ってます。なので今日一緒にお話できて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皆さんにとってもいい時間になってい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また絶対に韓国に来られるように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이 영화, 정말 저는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만약에 제가 출연하지 않았다라면은 올해의 영화 뭐 베스트 뭐 몇 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정도로 정말 저는 이 영화의 팬입니다. 그것은 이제 역시 그 신은경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신 이제 주인공의 매력이 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님과 함께 같은 작품의 스크린에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같은 작품에서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길 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한 장면에서 이제 호흡을 함께 하기를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도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한 장면에서 나오는 걸 상상하니까 막 짜릿한 것 같아요.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이제 이것으로 GV를 마무리하고요. 배우님들과 함께 기념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